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4살입니다. 아버님하고 나이 차가 9살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약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남편 없이 20년을 산 겁니다. 자, 저희 어머니 친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거의 90%가 남편이 없어요. 이미 다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거의 한 80%는 경제적으로 좀 힘듭니다. 지금 저희 부모 세대 분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재앙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읽어드릴 겁니다. 여성분들이 노후에 선택하신 선택지 딱 두 가지죠.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식 믿고 건물 줬는데 예상이 되죠?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시고 월 600만 원 임대 수익이 나오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을요. 자녀 2명에게 증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은 이렇게 믿었대요. 자식들이 나를 끝까지 잘 모실 거라 믿었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까요? 자, 증여 후 1년 정도는요, 자녀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서 용돈도 주며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졌고 지금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김 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월세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이 거의 없어 식비를 줄이고 있지만 만성질환 약값으로 매달 10만 원 이상이 들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나니 이제는 찾아올 이유도 없나 봐요. 건물 증여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김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런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요가 반대되는 사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죠. 75세 여성의 선택입니다. 부산의 김모 씨는요, 10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보셨듯이 이분도 그렇고 앞선 사례도 그렇고 공통점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아들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엄마 나 사업 자금 필요해요. 그 상가 팔아서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나 죽거든 가져가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재산 다 주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친구분들이. 생활비 받으려고 전화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라며 김 씨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었습니다. 대신에 이 상가로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현재 김 씨는 상가에서 약 2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자식들 얼굴 보기도 편하고 요즘은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의 선택지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부산의 김모 씨를 선택하겠죠. 네, 우리가 70, 80대 이후에 여성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재앙 5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돈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한 삶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OECD 국가 65세 이상의 노년 여성입니다. 빈곤율을 봤더니 우리나라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7.2%. 자, 여기 보시면요. 신문 기사 내용인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38.1%,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2021년 37.6%로 0.5%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성이 빈곤율이 31.2, 여성이 43.2, 즉 여성이 훨씬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성 노인 빈곤율이 43%, 남성 노인 빈곤율이 31%, 즉 여성이 남성보다 12% 이상 더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66세에서 75세 빈곤율이 31%, 76세 이상은 52%, 80세 이상은 약 77%,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돈이 더 없다는 겁니다. 더 빈곤하게 산다는 거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80세 이상까지 살아가는데 그때 빈곤한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돈만큼이나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바로 건강이죠. 자, 여성이 남성보다 더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성 노인의 건강, 골관절염 10.3%예요. 이게 뭐냐면 남성의 3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7.1%, 남성의 무려 10배, 만성질환 보유 약 2.2개.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여성분들이 인지장애 또 우울장애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령 구간별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청년층이 15세에서 39세거든요. 연간 100만 원이 안 돼요. 99만 7천 원. 자, 중장년층, 노년층 65세 이상 보면 약 500만 원. 자, 85세 이상 고령층은 약 700만 원. 여기 청년층 39세 이하 청년층하고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매달 나가는 비용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료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이 뭐가 있을까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 그리고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80세 이상 집중 돌봄, 그냥 돌봄이 아니라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에서 여성이 무려 65.6%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죠. 자, 여성은요,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없고 자녀도 왕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생활하는 여성 노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자, 80이 넘어가면요, 바깥에 있는 시간보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집안의 환경입니다. 자, 주거 환경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시설 부족, 온수시설이 없는 가구 무려 25.3%, 단독 화장실 없는 가구 18.7%. 이건 그렇다 치고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방시설이 불량한 가구 51%, 겨울철 추위 노출 가구 47%, 여름철 폭염 노출 가구 43%. 즉 나이가 들어서 환경이 쾌적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춥지 않아야 되는데 겨울에 춥게 여름에 덥게 사는 노인분들이 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면 각종 병에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거 환경도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경제활동입니다. 80이 넘은 여성 중에 일을 하신 분이 약 7명, 100명 중에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앞에서 보셨듯이 경제적으로 충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이 정도가 되면 취업도 못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 대부분 일을 못하고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70대, 80대가 넘으면서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재앙들이죠.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5가지 다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은 해당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7, 80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비참한 현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삶. 두 번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유병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 이 사회적 고립이 되게 되면 우울증, 이걸 넘어서게 되면 치매로 갈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열악한 주거 환경. 마지막 5번째, 부족한 경제 활동. 네, 여기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어떤 것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바로 돈이죠. 돈이 있으면 가난하지 않아야 되고,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을 때 치료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가생활 하면서 외롭지 않아도 되고,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내가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다 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가도 자식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자식이 책임지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날 책임져 줄 거야.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모 부양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모 부양 가치관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자, 15세 이상 인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1998년도를 볼게요. 약 25년 전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이 뭐냐면 가족이죠.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된다. 이 가족이라면 하면 결국 자식이죠. 즉 자식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된다. 얼마나 될까요? 1998년대는 무려 89.9%, 즉 10명 중 9명은 자식들이 내 부모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불과 25년 전만 해도. 그런데 네, 여기 보시면 2002년 불과 4년 만에 20%가 거의 줄었죠. 2008년도 또 확 줄었습니다. 40%로. 2010년, 2014년 해가 가면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진다고 한 사람이 점점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36%, 31.7%, 30.6%. 자, 지금 2024년이야. 또 8년이 지났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로 떨어졌습니다. 볼까요? 자,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주체,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무려 100명 중에 89. 국가, 배우자,
자녀는 1, 즉 100명 중에 1명. 그래서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은 1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건강수명과 유병기간입니다. 자, 요 빨간색이 여성이고요. 파란색이 남성이에요. 자, 여성은 86.6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남성은 80.6세. 즉, 여자가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 세대의 전후가 그렇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할 때 나이 차가 한 4살 정도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남편이 4살 더 많고 여성이 6년 더 오래 살면 여성이 혼자 사는 기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 기간이 최소 10년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병기간,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남성이 15년인데 여성은 무려 19.4세. 더 오래 사는 만큼 병을 갖고 사는 기간이 많다는 겁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는 살지만 병을 안고 사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연금 또는 퇴직금이 훨씬 적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남성이 여성의 2배라고 합니다. 즉 여성이 100만 원 받을 때 남성은 200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성은 출산 등 경력 단절이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퇴직금도 연금도. 자,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연간 진료비 65세 이상 여성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 65세 이상 총 의료비 9천만 원, 남성 65세 이후 총 의료비 7천만 원. 네,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기간도 길고 또 다양한 병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쓴다는 겁니다. 여성이 20% 정도 더 많은 지출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입니다. 첫 번째, 경력 단절. 여성은 출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돌봄을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를 키우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 경력 단절. 그리고 짧은 근속 연수입니다. 지금 55세에서 64세 취업자 평균 근속 기간을 보면요. 남성이 18년, 여성이 10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를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피부에와 닿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안타깝지만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다. 두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세 번째, 여성이 퇴직금 그리고 연금 거의 절반 수준이다. 네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돈을 버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이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노후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이 3가지 지키시면요. 내 노후를 그래도 상당 부분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죽는 날까지 중요는 안 된다.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때 죽어도 내 노후 준비가 문제가 없으면 줘야죠. 자식들한테. 그렇지 않다면 너무 길게 살아요. 이제 여기 평균 수명이 86세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90세, 100살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그 기간은 다 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이 있으면 그 집값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한테 상속으로 물려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내 노후의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걸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으로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서울에 좀 핵심 지역,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르는 가치가 반영이 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남은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했을 때는 뭔가 재테크를 하고만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잖아요. 좋든 안 좋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사는 집에서 국가가 약속한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국민연금을 활용하자입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공적 연금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적으신 분일수록 혜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미 가입제도 또 추납입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이전 영상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성의 노후는 그래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징여는 안 된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요것만 우리가 잘 지켜간다고 해도 여성 노후, 그 기 노후를 어느 정도는 안정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60, 70대에는 아직은 건강하고 쓸 돈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분들이 젊었을 땐 그래도 아주 풍족하게 잘 사시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아주 힘들게 사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재앙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좋은 길로 가는 걸 상당 부분 줄이거나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퇴 노후 준비 여성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요 아래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